당신이 10가지를 시작했다가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끝내지 못하는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뇌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죠. 세상은 한 우물만 파라고 하는데 당신 머릿속엔 이미 12개의 우물이 보이고 그걸 다 파고 싶은 거예요. 문제는 그게 산만함이 아니라 당신만의 강점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생각해보세요. 화가이면서 동시에 과학자였고 발명가였고 해부학자였죠. 이런 사람을 폴리메스라고 부릅니다. 한 가지만 파는 전문가가 아니라 여러 분야를 깊게 파고 그걸 연결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당신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오늘은 이 혼란을 정리하고 여러 개를 동시에 잘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사회는 한 우물만 파는 전문가를 칭찬했어요. 체스판처럼 규칙이 명확한 세상에서는 이게 통했습니다. 같은 일을 반복하면 실력이 쌓이고 그게 곧 성공이었거든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환경을 친절한 학습 환경이라고 부르는데 골프가 대표적이에요. 룰은 절대 안 바뀌고 공을 치면 바로 결과가 나오니까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그게 아니잖아요. 규칙은 계속 바뀌고 피드백은 한참 뒤에 오고 패턴도 명확하지 않죠. 이걸 악의적인 학습 환경이라고 하는데 소방관을 생각해보세요. 매번 상황이 다르고 배운 지식이 항상 통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세상에서 한 분야만 파는 사람은 오히려 사각지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기 분야 밖의 일이 터지면 대응을 못하는 거죠. 물론 한 분야 전문가는 필요해요. 그들의 깊은 지식은 엄청나게 가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유일한 길인 것처럼 포장될 때 생겨요. 한 가지 기준으로 모든 사람을 재단하면 당신 같은 사람은 실패자처럼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당신 뇌는 그냥 다른 방식으로 설계된 거예요. 그러니 이제 직업 이름으로 생각하지 말고 다르게 접근해 봐야 합니다. 전문가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한 우물만 깊게 파는 사람과 여러 우물을 동시에 깊게 파는 사람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넓게는 아는데 깊이가 없는 타입이에요. 뭐든 조금씩 건드려봤지만 제대로 된 기반이 없으니까 불안이 엄청나게 커져요. 땅을 딛고 있는 느낌이 안 드는 거거든요. 하지만 당신이 가야 할 길은 다릅니다. 여러 우물을 깊게 파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첫 번째 우물은 데이터 과학이에요. 여기서 깊게 파고들어서 먹고 사는 돈을 벌죠. 두 번째 우물은 스토리텔링입니다. 여기도 깊게 파고들어요. 그리고 그 사이를 심리학, 역사, 디자인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하고요. 갑자기 당신은 그냥 산만한 데이터 과학자가 아니라 복잡한 데이터를 CEO가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로 만들어주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조합은 드물어요. 그리고 그게 곧 가치죠. 폴리메스가 쓰는 도구는 원거리 전이라는 겁니다. 일반 전문가는 가까운 전이를 써요. 비슷한 문제에 같은 기술을 적용하는 거죠. 하지만 폴리메스는 한 분야에서 본 구조를 완전히 다른 분야에 적용해요. 나무 뿌리가 뻗어나가는 방식을 이해한 사람이 회사 데이터베이스를 더 효율적으로 설계하는 방법을 떠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음악에서 화음과 대위법을 아는 사람이 코드를 보면서 더 우아한 구조를 발견할 수도 있고요. 이게 원거리 전이에요. 음표가 아니라 음악 자체를 보는 능력이죠. 그동안 당신이 무작위로 모아둔 것처럼 보이던 관심사들이 사실은 나중에 혁신을 만들어낼 은유의 도서관이었던 겁니다. 그럼 이렇게 여러 우물을 깊게 파는 삶을 실제로 어떻게 만들까요?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연속 숙달이에요. 모든 우물을 동시에 팔 수는 없어요. 그러면 다시 얕은 구덩이만 여러 개 만드는 거거든요. 하나를 골라서 6개월에서 18개월 정도 집중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큰 질문은 뭘 먼저 고르냐는 거죠. 이 선택의 불안이 대부분 사람들을 마비시켜요. 비밀은 부담을 낮추는 겁니다. 평생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이번 시즌만을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첫 우물로 좋은 건 안정성을 주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할 충분히 괜찮은 직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당장 에너지가 가장 많이 가는 걸 고를 수도 있고요. 하나를 골라서 거기 집중하는 걸 스스로 허락하세요. 그 우물이 충분히 깊어질 때까지 핵심 80%를 익힐 때까지 파는 거예요. 이건 세계 최고 전문가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매뉴얼 안 보고도 일반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면 돼요. 그 분야에 대한 호기심이 일단 만족되면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이건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전략적 포기예요. 졸업이죠.
다음 우물을 파기 위해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거거든요. 이걸 위해 두 번째 전략이 필요합니다. 만약 당신 머리가 탐험하고 싶어 한다면 안정적이면서도 정신적 에너지를 다 빨아먹지 않는 직업을 갖는 게 강력한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위대한 폴리메스 중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했거든요. 아인슈타인도 특허청 직원이었어요. 안정적인 땅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머리가 우주를 돌아다닐 수 있었던 겁니다. 당신도 직장을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단순히 월급만을 위한 게 아니라 전략적 자산이에요. 에너지를 적게 쓰는 직업은 당신의 가장 귀한 자원인 정신 에너지를 남겨주고 그걸 다른 우물을 파는 데 쓸 수 있게 해줍니다. 열정이 넘치고 스트레스가 강한 직업은 멋져 보이지만 당신의 110%를 소모하면 탐험할 공간이 안 남거든요. 마지막 조각은 시스템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당신 뇌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아이디어를 생성하거든요. 당신 머리는 고출력 아이디어 공장인데 작업 기억은 작은 작업대 같은 거예요. 완성된 아이디어를 작업대에서 치우지 않으면 새로운 걸 만들 공간이 없죠. 머릿속에 다 담으려고 하면 압도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외부의 휘발성 관심사를 기록할 장소가 필요한 겁니다. 위대한 사회학자 니클라스 루만은 70권이 넘는 책을 출간했는데 그의 비밀은 제텔카스텐이라는 시스템이었어요. 책을 한 번에 쓰려고 하지 않았죠. 그냥 작은 인덱스 카드에 아이디어 하나를 적었어요. 그리고 관련된 다른 카드랑 연결했고요. 수십 년에 걸쳐 이 연결들이 거대한 지식의 그물망이 되었고 그게 거의 자동으로 책을 써냈던 겁니다. 당신도 일주일 동안 중세 건축에 빠지면 노트를 해요. 노션이나 옵시디언 같은 간단한 시스템에 넣어두는 거죠. 그 관심이 사라져도 죄책감 없이 놓아줄 수 있어요. 3년 뒤에 웹 디자인 프로젝트를 하다가 그 오래된 노트를 발견하면 대성당 구조가 이 웹사이트 구조랑 똑같다는 걸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그게 마법의 순간이에요. 하지만 이건 점들을 기록해뒀을 때만 가능합니다. 나중에 연결하려면 말이죠. 이제 다 합쳐보겠습니다. 당신은 끈기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잠재적 폴리메스인 거죠. 당신 뇌는 한 우물만 파는 전문가의 세상을 위해 설계된 게 아닙니다. 서로 다른 지식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이 길이 항상 쉬울 순 없고 숙달에는 시간이 걸려요. 하지만 머리를 위한 지도만 있어도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자책감이 사라지고 조용한 자신감이 그 자리를 채우죠. 첫 우물을 고르세요. 집중해서 깊게 파고요. 직장을 우리로 생각하지 말고 안정적인 플랫폼으로 쓰세요. 그리고 끝없는 호기심의 불꽃을 담을 외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당신은 한 가지만 마스터하도록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모든 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는 사람이 되라고 만들어진 거거든요. 당신이 산만하다고 느꼈던 그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여러 세계를 이해하는 능력을 쌓고 있던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면 비슷한 심리와 성장 이야기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